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그 현충일 참석해서 추념사를 했습니다. 추념사 내용을 보면은 사회와 보수와 우리 사회를 보수와 진보 둘로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애국 앞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 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제 보수와 진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 최근 들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이념 대립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3.1절 기념식 행사 때도 그랬고 또 5.18 기념식에서도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념 대립, 노선 충돌, 또 한쪽 진영과 어떤 이념과 노선이 같지 않다고 그러면은 인정을 하지 않고, 서로 상대방을 인정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편을 가르는, 대한민국을 보수와 진보 또는 우파와 좌파 아니면 정권을 잡은 쪽과 소위 말하는 적폐 이렇게 편을 가르는 쪽이 과연 어느 쪽이겠습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8일 박상기 법무장관 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놓고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실을 규명을 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은 하명이죠. 진실을 규명하라는 검찰의 수사를 하명한 겁니다. 이 수사를 철저히 하라.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인데, 일단 이 세 사건은 지금 검찰이 따로 수사를 계속했지만은 전부 다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뭔가 큰일이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지시를 했으니까는 수사를 했지만은 다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고, 특히 장자연, 버닝썬 사건은 논외로 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된 사건, 이것은 정치적인 냄새가 많이 있으니까는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김학의 사건은 청와대가 지시해서 법무부에 설치가 됐죠.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1년이 넘도록 여러 가지 사건과 같이 파헤쳤습니다. 이 김학의 사건을 박근혜 정부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외압이 있었는지, 또는 어떤 검찰 고위층에서 압력이 있었는지, 유착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검찰과거사위원회, 법무부에 설치된 과거사위원회가 파헤쳐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넘기면서 2013년에 검찰이 이 사건을, 김학의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수사 외압이 있었다. 그러니까는 지금 다시 수사 외압 부분도 수사를 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검찰 고위층과 유착 여부도 있었다, 이것을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검찰에서 다 수사를 해봤지만은 그런 의혹을 밝혀내지 못하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과거사위원회는 특히 그 당시에 각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상도 청와대 민정수석,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김학의 사건을 속된 말로 해서 뭉갠 의혹이 있다. 수사 보고를, 그런 사실을 보고를 받고도 완전히 뭉개버렸다. 아니면 수사를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 이것이 과거사위원회의 주장이었는데, 검찰 수사팀은 각상도 의원은 혐의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에도 검찰과거사위원회가 3월달이죠. 김학의 사건의 수사 외압에 있었다. 당시에 있었으니까, 2013년에 있었으니까는 이것을 다시 수사를 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을 때 각상도 의원은 즉각 반발을 했었죠. 반발을 했고, 그 시점에 지금 2% 송국권의 혼술, 여기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그러니까 김학의 차관의 위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교안 대표와
나를 겨냥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를 지휘한 그 책임을 물으려면은 경찰 수사를 지휘했던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왜 황교안 대표와 나를 긁어 넘어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치적 그 이유라는 것은 정치 공세라는 것은 황교안 대표가 그때 그 제1야당의 대표를 맡아서 험집을 내야 되고 또 그 각성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의 딸 부부, 문재인 대통령 딸 부부의 갑작스러운 동남아 이주, 한국에 있던 재산을 정려를 거쳐서 처분을 하고 동남아 어느 국가로 갔던 의혹, 이 의혹을 각성도 의원이 제기를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표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한 거 아니냐,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그때 그 각성도 의원이 그 송국근의 혼술 초련해서 저와 나눴던 대화 잠시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는 뭐 서로 다른 문제지만은 그 결과적으로는 서로 또 얽혀버릴 수가 있는데 김학의 차관 전 차관 그 인사 검증 부실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여권이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마침 지금 위원님께서 그 대통령 공격수 역할을 하는 시점에 그것이 미묘하게 맞물렸는데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당시에 인사검증할 당시에 그런 말들이 있어서 경찰에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수사 중이냐 확인을 했더니 없다고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에서요? 예. 네. 경찰에서 원래 수사를 시작했으니까 예. 그런 게 없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렇다면 뭐 다른 하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임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수사하는 게 없다고 하더니 임명되자 말자 뭔 수사를 한다고 해서 동아일보 어디 거기서부터 막 크게 터져나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임명되고 나서 이게 사실과 다른 얘기, 경찰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이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우리도 그 대통령 임명한 공직자는 또 감찰 대상이잖아요. 고위공직자니까 감찰 대상이니까 이제 우리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죠. 이게 잘못됐으면 지금이라도 대통령한테 잘못됐다고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알아보면 내용을 알아보면 그게 전부예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을 수사는 수사대로 하겠지만은 우리도 감찰을 해야 되니까 대통령 임명한 고위공직자가 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됐다고 하면은 우리가 확인 안 하는 게 그게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특별감찰관,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걸 정상적으로 다 한 걸 지금 뭘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황교안 그 대표나 그 의원님에 대해서 책임론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정치 공세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뒤에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7월 말쯤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수사지휘를 누가 했느냐? 경찰에서 수사할 때 수사지휘한 팀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했던 그 팀이 수사했습니다. 수사지휘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그때 당시 누구냐? 최동욱, 조영곤 이 팀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책임을 물어야 되지. 경찰에 그 수사 지휘한 검찰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렇죠. 예. 그렇죠. 거기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 제가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얘기 듣나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최동욱 총장하고 어떤 상황이 다 침략하지 않습니까? 그건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월 말에 송치가 돼서 8월 3일인가 5일인가 제가 그만뒀으니까 검찰에 얘기하고 자식은 어떻게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장관도 당시 장관 지금 이제 황 대표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은 딴 사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책임져야 되는 문제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저는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또 더 나아가서 엉뚱한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옛날에 추미애 대표가 드루킹 고발했다가 오히려 발목이 잡혔죠. 김경수 지사 구속 재판돼가서 구속된 사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또 이런 사태가 온다고 봅니다.
저는 뭐 제가 얘기한 게 이거 외에는 저는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 공세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거면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전병헌 정무수석. 네. 언론에 전부 저 얘기 했었잖아요. 언론에서 그 사람 뇌물로 검찰 수사 중이다 하는 보도가 다 났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보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병헌 씨를 정무수석으로 임명해가지고 대통령 첫건에 정무수석으로 6개월 동안 정무수석으로 이 사람을 뒀습니다. 이게 정말로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검증에서 나라를 망친, 지금 전병헌 씨 5년 받았잖아요, 징역을. 이게 진짜 그 수사해야 될 대상이지. 이 애꿎은 사람 그 임명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사직 처리하고 공직에서 다 배제했는데 여기에서 무슨 얘기 조사할 게 있나요? 전병헌 씨 그 임명한 과정 그거 수사해야 됩니다. 제 말이 안 맞습니까? 그때 당시 그 결백을 강조했던, 당시에도 결백을 강조했던 각상도 의원, 결국 검찰 수사가 무혐의로 나오자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각상도 의원도 검찰 출신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검찰, 청와대, 법무부가 총출동해서 나를 범죄자라고 만들었다. 수사를 지휘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 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묻겠다고 각상도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흥미롭다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긴박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 출신의 청와대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각상도 의원이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수상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각상도 의원 경우뿐이 아닙니다. 그 하명 수사를 시사한 정권, 하명 수사를 지시한 정권,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그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은 결국은 아무 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또 다른 당사자들도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습니다. 자,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유착 의혹이 그때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제기했던 전직 검찰 간부는 두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성대 전 검찰총장, 또 한 사람은 윤곽근 전 대구 고검장. 이 두 사람도 유착 의혹이 있다. 건설업자 윤중천과 유착 의혹이 있다. 이렇게 과거사위가 검찰에 수사를 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이 두 사람도 아무런 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는 한상대 전 총장은 이 과거사위 관계자들, 검찰에 권고했던 과거사위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제기를 하면서 5억 원의 소송도 같이 제기했습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그렇게 했고 윤곽근 전 대구고검장은 역시 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부,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법무부에 설치된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의 이 잘못된 수사 권고, 잘못된 조사, 편향적인 조사 여기에 대해서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런 형식의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 TF 이것을 각 부처에 다 설치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을 하기도 하고 또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언론에 흘러서 마치 적폐가 누구누구인 것처럼 이렇게 다 언론에 흘리는 그런 언론 플레이도 했죠. 그러니까 명예를 실추시킨 그런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상당히 많죠. 명예 실추시킨 상황. 그렇다면 이것은 앞으로 검찰의 과거사조사위원회일 뿐이 아니고 여러 다른 부처에서도 이 일이 계속 문제 제기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수 정권 시절 사람들, 이른바 적폐로 다 몰렸던 사람들이 대대적인 반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나아가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수사 권고와 배치되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과거사위원회 각 부처에 설치된 적폐청산 TF 여기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을 하고 여러 가지 무리한 이런 수사를 벌이도록 했고 이렇기 때문에 또 그것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였죠. 꼭대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은 어느 때고 이 과거사위원회를 조사하는 또 다른 형태의 과거사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지금의 과거사위원회를 파헤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과거사위원회 설치를 지시를 했던 정권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을 조사하는 또 다른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도 있겠죠.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